판사 좀 알아봐 주시죠. 본회의장에서 찍힌 문자입니다. 노웅래 의원, 딱 걸린 이 문자, 판사를 알아봐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소송에 휘말려 있으니까 예.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어 수단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의 이제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장소가 본회의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인이 그 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장소에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사적 활동을 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좀 자중하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네. 뭐 재판 대비니까 알아볼 수는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장소가 문제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판사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압을 행사해 달라 또는 인맥을 이용해서 좀 좋은 이야기 해달라라고 청탁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도정하느라 바쁜 김관영 전북 도지사에게는 아예 그 판사 프로필을 보낸 그런 이 장면도 나왔더라고요. 캡처가 되어 있죠. 아니 도지사가 도정 챙기기 바쁘지 왜 이 같은 당 출신이라고 해도 판사 프로필까지 받아보면서 이걸 챙겨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 이 노웅래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의혹을 사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밖에 나와 있으면 재벌이든 국회의원이든 인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일반인과는 서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본인 재판에 유리하게끔 외압이나 인맥이나 이런 걸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하지 않고 감싸기에 나선다면 결국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이 이걸 방어권 차원으로 변명할 게 아니죠. 방어권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방어권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주장이 나왔을 때 언론이나 뭐 SNS를 통해서 반론 제기할 수 있으면 그게 방어권입니다. 근데 권력자들에게 전직 장관 출신의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에게 판사 신상 보내면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방어권입니까? 그런 방어권을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나요? 평범한 국민이 행사하지 못하는 방어권을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건 동등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봐야겠죠. 근데요, 예. 지금 장해찬 그 최고가 하는 얘기는 좀 과해요. 저 목적이 로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드러난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두가 그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장 그쪽에 그 말이 잘 먹힐 만한 그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란가 이런 거를 다 스터디를 하고 서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하게 로비를 하려고 한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대상이 중요한 전직 거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좀 국민의 시선에서는 좀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뭐 그것을 음모론적으로 보면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떤 비판을 들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머리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있었다고 해가지고 실마리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결론으로 무조건 점프를 하는 것도 저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더더욱이 안 좋은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 시스템이 그런 로비에나 당하고 그다음에 그 로비에 그 좌지우지 된다라는 걸 상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법부는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 외에 다른 판사도 쉽게 전화 못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밝혀지기 전에 섣부르게 먼저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일으켰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공세도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과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이 노웅래 의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임성근 변호사, 탄핵 소추 받았던 그 떠들썩했었던 그렇죠. 사표 내는데 사표 안 받아주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랬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탄핵하려 했던 판사죠. 네. 그리고 이 탄핵안에 노웅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네, 왜 이분을 선임했을까? 아마 판사 출신 전관이기 때문에 선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관예우 폐지해야 된다, 전관예우 철폐해야 된다라는 점을 미루어 판단해 보면 이게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내로남불이다라는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방금 전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탄핵하려고 했던 사람을 내 재판에 변호사로 쓴다? 이거는 법 이전의 정치 의식의 문제죠. 국민들이 결코 좋게 보시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의원이 민주당의 보호를 받아서 국회에 버젓이 등장을 하고 본회의도 참석하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입장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이 노웅래 의원을 이제 기소하기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민주당이 또 대정부 질문에서 공세를 퍼붓기도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무려 91일이 걸렸습니다. 기소까지. 최장 기록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첫째 최장 기록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5개월 걸린 사안도 있었습니다. 별도의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현금의 불법성도 수사하는 수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법무부 장관이 석 달 동안 기소도 못하는 검찰을 두고 봤어요. 한동훈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3.1절까지 끼워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국민들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실지 걱정됩니다. 증거가 다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죠. 지금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자, 그러면 왜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까지 재벌 사건에 있어서 제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구속 사건 계속 주장하셨죠.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슨 이 혐의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의 필요성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거 잘못. 나중에는 언쟁이 되긴 했는데 결국 박용진 의원 주장은 기소까지 91일이나 걸렸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볼 땐 뭐냐면 그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형평성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수사로만 보지 않고 정치적인 사안으로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것을 입법부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 상황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이 질의의 방향이 조금 이렇게 세련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형평성 문제를 중심에 두고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한동훈 장관을 압박하는 데만 좀 급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듣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있지만 박용진 의원이 하려고 하는 얘기의 진위를 자기 프레임으로 바꿔서 다시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모습, 이것도 역시 한동훈 장관이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재벌 수사를 예로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잘못,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을 나눠서 자꾸 얘기해야지 이 사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안을 가져다가 그 사안이 그랬으니까 이 사안도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내로남불 이거 막으라는 것이지 내로남불을 이용해서 나의 불륜을 또 로맨스로 둔갑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좀 저는 머릿속에 각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장관 설명은 새로 드러난 현금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그 기간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추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현금이 좀 많이 나온 게 아니어서죠. 집에서 몇억 현금 보관하는 분 저는 노웅래 의원 말고 몇 명이나 될까 싶긴 한데요. 그 거짓말도 탄로 났잖아요. 이게 장례식 조의금이다 출판 기념회 때 받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 집회에
연번이 다 적혀 있고 그 연변을 분석한 결과 장례식이나 출간 기념회 이후에 발행된 신권이었다라는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에 이 정도 거짓말이 밝혀졌으면 사실 일반인이면 평범한 국민이면 구속되고도 남았죠. 근데 그걸 국회가 어거지로 이제 무리해서 방어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왜 청구했냐고 하는 박용진 의원의 모습이 제가 상당히 낯섭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두 분의 뭐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내용적으로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재벌 저격수를 자신의 브랜드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재벌 대기업 수사할 때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 수사 되게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재벌만 권력입니까? 국회의원도 재벌 못지않은 권력입니다. 재벌한테는 그렇게 강도 높은 구속 수사 강조하신 분이 왜 동료 국회의원한테는 갑자기 관대해지셔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지. 만약 박용진 의원이 저격하는 그 재벌들한테 재벌 사건에 있어서 재벌이건 대기업이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러면 박용진 의원 분명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하시면서 또 흥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재벌 못지않게 정치인도 권력인데 어떤 면에서는 재벌보다 정치인들이 입법 불안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특권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 한마디도 지지 않는 언쟁을 좀 비판적으로 풍자한 뭐 편의점 웹툰 이런 게 많이 돈다고 하던데 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 봤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굉장히 뭐 저희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피부로 와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제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떤 예. 그 감정이입, 느낌이 생생한 느낌이 나는 그런 웹툰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만화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화면으로 준비한 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좀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하니까 한동훈 장관 그 패러디물 그 대사가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고요. 그러면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이 풍자 만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풍자하고 비꼴려면 예.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는 민주당 의원 대상으로는 못하겠습니까? 뭐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뭐 줄줄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질의 국회에서 하신 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비판이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대중의 압도적 관심을 받는 스타 장관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뭐 이런 비판 만화가 나오든 또는 반대하는 또 칭찬하는 만화가 나오든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실 거고 다만 최근에 보수 진영의 여러 이 거물급 정치인, 주요 정치인 중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도 않은 한동훈 장관이 여러 조사에서 계속 선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건 인지도의 반영이라고 네, 그만큼 국민의 기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대가 이제 쌓이다 보면 뭐 비판하는 분들도 당연히 늘어나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나훈아 씨가 그 슈퍼스타는 빠와 까, 그러니까 팬과 안티를 동시에 미치게 만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밍밍하게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나훈아 씨의 분류에 의하면 한동훈 장관이 어쨌건 뭐 본인이 원했건 원치 않건 정치권의 슈퍼스타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980년대 생인 장해찬 최고위원이 나훈아 씨 팬이라고 하니까 신선하고요. 좋아하는 노래는? 네, 잡초 좋아합니다. 잡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 나오신 김에 저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요 네. 질문 기다리고 계셨죠. 네, 목소리가 그럼요. 이제 커질 시간입니다. 네, 네. 안민석 의원 아들의 학폭 의혹을 직접 또 제기하셔서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가 그저께 당정 협의를 했어요. 교육부랑 저희 당이랑. 그 자리에서 학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자의 이 기록을 오래 남겨서 대입이나 심각한 경우 취업에도 불이익 받게 하겠다. 그런 학폭 대책을 발표하니까 어디서 당으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 2020년에 이런 안민석 의원 아들에게 피해당했다는 글이 있었는데 화제가 안 됐다. 이 학폭 당정 협의에 국민들이 호응해 주신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피해 사실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피해자가 왜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졸업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인증용으로 첨부되어 있었고요. 이 정도 이 객관적이고 이 구체적인 글이라면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안민석 의원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 라디오도 나오셨는데 그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게시글의 원 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저에 대해서만 뭐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안민석 의원이 지금 일본 일정 중이신 걸로 알거든요. 조속히 한국 돌아오시는 대로 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수사 과정에서
이게 과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과정에서 저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을 대신해서 반론하신다면. 글쎄요, 반론보다는 장해찬 최고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잖아요. 장해찬 최고가 이런 의혹 제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애정어린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이게 안민석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요, 이것을 했든 안 했든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일단 어느 정도의 확인 절차를 밟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보면은 아버지의 그늘이 크면 그걸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의 글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불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확인 절차를 밟아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걸맞는 입증 책임도 가지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맞고요. 그 안민석 의원이 밉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을 쉽게 거명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인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론적으로는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안민석 의원이면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최순실 자산 300조나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나 또는 아무 근거 없이 윤지호 씨 한국 데려와서 세금 쓰게 만들고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안민석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김상희 평론가님의 조언을 제가 깊이 새기는 동시에 다만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여왔던 수많은 가짜뉴스 유포에 어느 정도 본인도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증언이 무엇보다 다른 법적인 증거보다 우선이라는 주장을 그동안 민주당에서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를 주장하는 구체적 글에 대해서도 적어도 의혹 제기는 감당해야 되는 게 오선 중진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동시에 책임져야 할 공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